이게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할 얘기가 거의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그 아까 데스크탑 클라우드라는 형태,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SBC라든지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라든지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라고 하는 이제 VDI라든지 이런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트렌드를 발생시키는 동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다 솔루션 업체에서 솔루션을 팔기 편한 형태로 팔리는 형태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럼 뭐 클라우드는 가상합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아니오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즉 클라우드라는 건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요. 또 안에 비즈니스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비슷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상하면 가상화가 제공한 거고요. 클라우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화면 자동화가 제공한 거고, 내가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클라우드는 서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솔루션 공급사가 과거에 그린IT 때도 비슷했죠. 뭐든지 에너지만 절감하면 다 그린IT 솔루션이었던 것처럼 조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의 트렌드가 좀 건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슈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기술 중심으로 모든 걸 풀기 때문에 어떤 클라우드를 함으로 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일단은 가상화를 하면은 모든 게 클라우드가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담당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업분들도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혼자서 끌고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스폰서십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한 담당자에게 클라우드를 구현해봐, 혹은 우리도 클라우드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솔루션 공급사에서 얘기하는 수준이 클라우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슈 사항이라는 거는 조금 거시적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비즈니스 목적이 뭔지 너무 이렇게 택티컬하고 단기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걸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만 여기 소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적에 정말로 기업들이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서 클라우드 보고 있다고 했던 걸 바로 지금 김한결 차장님이 이제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아까 좀 기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과거에 있었던 건 묶어놓은 거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를 보는 걸 갖다 일단 좀 구분을 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중간에 하이브리드까지 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냥 모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할까에 대한 모델이고 사실 뭐 인프라 오너십에 대한 어떤 뭐 거의 규정에 불구하고 퍼블릭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기술들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그걸 운영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 외부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것만큼 우리가 가공을 묻겠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밑에부터 시작해서 뭐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서비스,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에저 서비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그리고 요즘 뭐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까지 위에다 이제 얻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클라우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클라우드가 제가 처음에 하드로 던졌던 게 산업을 갖다 붕괴시키는 어떤 모델에다 되는 게 뭐냐면 아까 클라우드가 외부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외부로 하는 거라는 얘기는 어떤 딜리버리 플랫폼 자체가 외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디바이스로부터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웹 상태에서 그냥 활용을 하면 좀 이제 클라우드 구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데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 좀 고객들한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붕괴 측면에서 본다면 옛날에는 뭐 컨설팅 업체라든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프라이빗,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업체를 상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어떤 관계, 그러니까는 능력이 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들을 갖다가 어플리케이션화 시켜가지고 고객한테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얹게 되면은 이게 뭐 IaaS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 플랫폼이 됐든 어쨌든 그런 사업 영역이 새롭게 생기게 되다 보니까는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요. 과거에 그런 업체들 IT 업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IT 업체처럼 지금 클라우드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통신업체들 마찬가지로 통신업체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네트워크, 웹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업체들이 이 시장에 또 IT 시장에 들어서 ICT라는 개념을 갖다 확장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클라이언트라든가 서비스 이런 형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웹상에서 아니면 네트워크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갖다 쓰는 거 아마 이런 대세 트렌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막 규정을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는 업체들이 이렇게 물론 개념을 끄집어 나서 그런데 새로운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특화된 클라우드. 이제 사실 특화된 클라우드를 얘기하기 시작했다가 묶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스토리지 클라우드, 데스크탑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또 파생돼 나가니까는 아마 이 시장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재밌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힘든데. 이게 뭐 기술 자체의 변화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업체들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서 클라우드란 메시지를 좀 활용하는 게 좀 버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들을 좀 들어보면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에 따라 고객들은 또 조금 이제 반신반의하는 고객들도 아직 일부 존재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얘기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뭐 좀 뜨거워지고 이렇게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는 듯한 얘기를 좀 이렇게 뭐 하시면서 좀 질문이 그 다음 질문에 있던 내용도 뭐 사전에 좀 언급이 되면서 좀 바로 제가 사전에 드렸던 질문 몇 개는 그냥 제가 건너뛰고 바로 좀 질문 본론에 해당되는 질문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도 뭐 이게 많은 IT 분야를 취재를 해왔지만 기업들이 보통 이제 비용 절감이나 어떤 유연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건 그다음 뭐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내놓은 건 아니죠. 뭐 예전에 5, 6년 전 아니면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떤 글로벌 IT 업체들이 이제 비용 절감과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라는 IT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왔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이제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옛날 그때도 해갖고만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지금 뭐 이게 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직 도입기라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효과를 논하기가 좀 이른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제품들이 나왔고 어떤 기업들이 고객사 사이트에 가서 어떤 오퍼를 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많아졌을 거고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고객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좀 지금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그 IT 업체들이 외부에 제시하는 대로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어떤 변화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걸 체감할 만한 수준이 되는 건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은 일단은 뭐 좀 전체적으로 인프라 클라우드부터 좀 아우르고 계신 업체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김승호 부장님하고 김한결 차장님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 흐름을 리서치하고 계시는 어떤 장순열 상무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김 부장님부터. 고객사에서 많이 묻죠.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물론 제안서니까 당연히 효과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실이냐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가지고 비용 효과가 있느냐 가장 관심 많은 게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솔루션 없이 그냥 구축하던 것을 솔루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솔루션 비용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NS에서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냐면은 유사한 기업이 좀 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LG 패밀리 쪽 그룹 자매사들이 가면은 그 그룹사 간에 저희 내부적인 용어로는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해서 프라이빗을 좀 합친 개념입니다. 프라이빗을 좀 합쳐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므로써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업에서 필요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비용이 예를 10이 된다 그러면은 커뮤니티를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 8 정도로 비용을 만들어서 한 20% 정도 비용을 세이브할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라고 어프로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예전에 뭐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저는 유틸리티 컴퓨팅 이름으로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니까 고객들한테는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므로써 좀 비용 절감하는 부분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어질리티,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이제 어질리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질리티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전에 한두 달 걸리던 부분들을 일주일 이내에, 뭐 2, 3일, 뭐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그걸 하나의 서브 인스턴스를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들에 대해서는 갈수록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IT 어질리티가 따라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IT 어질리티를 따라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이제 김한길 차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옛날에 얘기했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ITA 이러한 개념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정한 기업에서 IT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시스템만을 클라우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 전체에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해서 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당장에는 초기에 솔루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되면서 그 각자 개별 시스템들 도입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엮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총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IT를 만약에 모르시는 분도 이걸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살 빼는 걸 목적으로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럼 광고를 길거리에서 보면 8kg 감량 확신합니다. 이런 광고는 되게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 8kg를 절대 안 찌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는 잘 못 볼 겁니다. 8kg를 빼드리는 걸 8kg를 안 찌게 유지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광고는 잘 안 하죠. 그거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즉 이때까지의 IT의 투자 방식은 전부 다 살을 빼는 겁니다. 기존에 도입된 거를 중복되는 걸 없애고 혹은 이걸 중복된 걸 없앤 걸 갖다가 처음에는 기술로 해서 서버 대수를 줄이다가 혹은 클라이언트 대수를 줄이다가 나중에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패턴을 보고 반복되는 거를 또다시 줄이다가 계속 결국은 이때까지는 사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사시고요. 운영하시는 측에서만 계속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10년 제가 기억에 10년 전부터도 콘솔리데이션 가상화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콘솔리데이션과 가상화 도입하신 분들은 서버 대수가 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줄이고 있는데 도입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살을 찌우세요. 가상화 아키텍처와 관련 없이 또 구매를 하십니다. 즉 클라우드가 된다는 측면은요, 수요를 관리한다는 측면입니다. 애시당초 도입하는 측면을 갖다가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는 도입할 때 이제는 포탈을 통해서 아키텍처가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제시하는 거지, 앞으로 뭐 제 어떤 욕심만을 바라고 혹은 내 서비스가 안정성을 바라고 처음에 필요한 게 3밖에 안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오버사이징해서 결국에 살 때는 내가 힘 있는 부서니까 10이라는 규모의 서버를 갖다가 납품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비용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대로 해주셨을 때죠. 광고에서 할 때처럼 살 빼는 거는 지금 형체에 가든 가상화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질 개선을 하는 거는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체질 개선하는 게 뭐 일주일 만에 개선한다든지 뭐 이틀 만에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다. 클라우드는 그런 겁니다. 클라우드는 체질 개선이라고 똑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앞에 도입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 건지, 아니면 수요가 발생했을 걸 묶어서 어떻게 공급을 관리할 건지, 우리 흔히 그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SCM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혹은 ERP라는 용어도 많이 쓰시죠. 그런 개념이 도입되는 게 클라우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비용 효과가 극대화되겠지만 이걸 어설프게 하시다가 그냥 또 가상화 몇 개 도입하고 돌아가시면 아마 그 기업은 10년 후쯤 돼 있으면 또다시 장비 대수가 잠깐 줄어있다가 또다시 또 늘어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비용 효과가 안 생기고 하나의 흘러가는 트렌드로 끝나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제 생각에는
고객의 추진력과 고객의 의지가 그 솔루션 업체하고 만났을 때 비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